이탈리아 대학교 강의실. 한국인 학생의 발표에 많은 학생들이 경악을 하고 한국인 학생이 발표가 끝나자 교수님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소피아입니다. 제가 다니는 밀라노 대학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이탈리아 북부의 주요 학문 및 연구 중심지예요. 또한 전 세계 수많은 대학과 교류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학생들이 해외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 학교는 아시아 국가들과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많은 아시아 학생들이 밀라노로 유학을 오고 있어요. 저는 인문학이 전공이라 언어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사, 문화 연구 등을 배우고 있고 특히 세계 각국의 문화를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다양한 나라의 역사들을 공부하면서 이탈리아와 다른 문화들을 공부하는 게 정말 신기했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과목을 신청하고 수강하게 되었어요. 아시아 문화 과목이라 그런지 다른 과목에 비해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많은 아시아 친구들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하버드에서 교류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교에 온 한국인 친구 은정이었어요. 저는 은정과 친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은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은정이란 친구를 알고 있었죠. 하버드에서 은정과 같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에 온 미국 친구들은 은정의 학업 성적이 하버드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친구라고 말했고 은정은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세계의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은정은 공부도 잘하지만 운동도 잘하고 여러 봉사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활달하며 뭐든 잘하는 친구라고 들었죠. 저는 은정이란 친구가 많이 궁금했는데 은정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친해질 기회가 없었고 가까이에서 인사를 나눠본 적은 없었죠. 그런데 은정이라는 친구를 아시아 문화 과목 수업에서 만나게 되었고 처음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가까이에서 은정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은정은 체구는 작았지만 피부도 투명하고 눈매도 또렷하고 콧날도 오똑했고 굉장히 어려 보였어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도 5살 이상은 더 어려 보였는데 작고 예쁜 아이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뛰어난 학업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죠. 그리고 은정에게서는 신비로운 매력이 느껴졌어요. 은정에게서는 항상 은은한 꽃향기가 풍겼는데 인위적인 향수의 향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 같았죠. 아시아 국가에서 유학 온 여러 친구들을 봤지만 은정만큼 매력적인 친구는 없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은정이라는 친구를 만나자마자 푹 빠져버렸죠. 은정은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했고 사랑스러운 웃음이 가득한 친구였죠. 아시아 문화 수업에서는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에 대해 다양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 강의는 세미나, 그룹 토론, 실습과 발표 등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강의였고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여러 아시아 국가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은정은 한국이 아닌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어요. 많은 학생들은 은정의 지식에 감탄했고 은정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소수의 중국 친구만 그런 은정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필리핀이라는 국가를 배우는 수업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발표를 해보라고 말했어요. 아무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은정은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는지 혼자서 손을 번쩍 들었고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의 문화는 말레이와 스페인, 미국의 영향을 받아 매우 다양하며 1521년부터 300년간의 스페인 식민 지배와 이후 미국의 지배를 경험한 나라로
이는 필리핀의 문화와 종교, 언어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7,000개 이상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17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며 타갈로그어와 영어가 공식 언어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가톨릭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의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해산물, 쌀, 열대과일이 풍부하며 전통 춤, 음악, 미술 등 활발한 예술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은 굉장히 흡족한 얼굴을 하며 은정을 바라보았고 혹시 필리핀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냐며 은정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자 은정은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필리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 성장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그리고 소득 계층 간의 격차가 크며 높은 실업률과 불안정한 일자리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어요. 또한 필리핀의 농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부족하며 교육 기회의 불균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 기회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죠. 교수님은 은정의 막힘없는 발표에 박수를 치셨고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은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훈훈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은 예전에 정말 가난한 나라여서 필리핀에게도 도움을 받았던 나라라고 말을 했죠.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국을 얘기하며 한국이 필리핀보다 못 살았다는 말을 하는 중국인 학생을 이해할 수 없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중국인 학생을 쳐다보았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는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지으시며 학생 우리가 필리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중국인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고 강의실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작은 해프닝이 있었고 그 이후에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 관련된 수업을 진행할 때도 항상 은정은 여러 나라의 문화들에 대해 다양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수업을 들으며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는데 문제의 중국인 유학생은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날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의 한류가 열풍이었고 은정으로 인해 한국이란 나라를 더 궁금해진 친구들이 많았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궁금해했죠. 강의 초반에 교수님은 중국에 대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고 일본은 기술과 문화가 발달한 섬나라이며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은 K-팝과 영화,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많은 친구들이 한류의 열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씀을 공감했지만 중국인 학생들은 아니었나 봐요. 일전에 동남아시아 국가 수업 때 손을 들었던 중국인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어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하셨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해 더 뛰어납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건축물, 유적지, 예술작품, 철학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유산은 중국 문화의 깊이를 보여주며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56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민족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은 중국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다채로운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은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며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방하는 나라입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보다 중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더 자주 방영되었죠. 한국은 그때부터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하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지금의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것에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중국 학생의 발표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신뢰였지만 발표안의 내용은 논리적이라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공감을 했어요. 저도 중국과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학생이 말하는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중국인 학생은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은정이 손을 들었고 교수님은 은정에게 발표해보라고 말했어요. 은정은 먼저 중국인 유학생에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모방했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은정의 말에 중국인 유학생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은정은 많은 학생들을 살펴보더니 발표를 하기 시작했죠. 강의장은 굉장히 조용했고 다들 숨죽인 채 은정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먼저 중국인 학생이 말한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콘텐츠를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모방해서 만든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1990년대에 홍콩의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홍콩 영화가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개인적으로 홍콩은 자체 정부를 가지고 있고 자본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곳이라 중국 본토의 사회주의 체제와 다르며 홍콩 달러라는 홍콩 자체 내 화폐를 보유하고 자체 여권까지 발행하기 때문에 홍콩과 중국을 한 나라라고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은정의 홍콩 발언에 중국 유학생을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진 채 무언가 말하려고 손을 번쩍 들었지만 은정의 발표가 계속해서 이어졌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은정을 노려보고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한국의 콘텐츠를 모방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중 별에서 온 그대는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도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중국은 이 드라마를 모방하여 너는 별에서 왔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주인공 설정부터 스토리라인까지 원작의 주요 요소뿐 아니라 제목까지 흡사하게 모방하였죠. 또한 한국의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의 경우도 중국에서 파리의 우정이라는 비슷한 설정의 드라마를 만들었고 배경과 캐릭터 간의 갈등이 원작과 유사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드라마 킬미힐미는 중국에서 안녕 나의 황비님, 한국의 성균관 스캔들은 중국에선 소녀 대통령, 한국의 커피 프린스 1호점은 중국의 커피하우스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드라마들을 모방해서 만들었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모방했습니다. 한국의 정글의 법칙은 연예인 참가자들이 정글에서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리얼리티 쇼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정글의 법칙을 모방하여 극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정글의 법칙과 유사한 생존 챌린지를 주제로 하며 참가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까지 따라했죠. 뿐만 아니라 아는 형님, 쇼미더머니, 대한외국인, 집사부일체 등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들을 모방했는데요. 제가 아는 것만 나열하면 1시간도 더 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에 비해 더 뛰어나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다르게 정부에서 영화, 음악과 드라마 등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해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있죠. 이로 인해 창작의 자유가 제한되며 종종 창의성에 저해하고 국제적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예를 들어 중국 영화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못하죠. 또한 중국의 대중문화 제품들은 내수 시장에 집중되어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가 낮습니다. 한국의 K-팝 아이돌이 글로벌 투어를 하며
세계 각지의 팬들과 직접 만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팝스타들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인터넷 제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접근을 차단하며, 이는 중국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죠. 한국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의 활용과 대비되는 모습이죠.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광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문화 콘텐츠는 때때로 전통적이거나 고전적인 요소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죠.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적 감각과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소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하는 경우를 몇 번 목격했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인이 중국인을 사칭한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을 때도 중국 유학생 일부가 국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인으로 행세한 경우를 본 적이 있을 정도고, 저와 함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하버드대생들도 목격한 적이 있죠. 한국은 중국을 부러워하고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본인 스스로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그렇게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라 물어보고 싶습니다. 은정의 마지막 발언에 모든 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을 쳐다보았고, 중국인 유학생은 얼굴이 빨개진 채 아무런 말이 없었죠. 저는 은정의 발표의 순간이나마 중국인 유학생의 말을 공감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발표를 잘 들었다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며 수업을 진행하셨고, 여러 중국 학생들은 조용히 가방을 챙겨서 수업 중에 밖으로 나갔지만 교수님은 제지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셨죠.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는 소리로 다른 나라를 폄하하려 드는 것은 다양한 문화의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자유롭게 발표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무언가 발언을 하기 전에는 은정 학생처럼 근거를 들어서 발언을 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말씀하셨죠. 발표 수업 이후로 여러 중국 학생들은 아시아 문화 과목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은정의 팬이 되었죠. 여러 친구들이 은정과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이후에도 은정은 수업 시간마다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발표를 했고 6개월의 교환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은 당당하고 똑부러지게 발표했던 은정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건 은정 같은 한국인들이 있어서가 분명하다고 은정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종종 얘기할 정도예요. 저는 은정을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많은 은정 같은 한국인들이 있어서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은정을 알게 되기 전까지 저는 한류가 유명하다고 해도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은정으로 인해 한국의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한국 드라마를 찾아 여러 개 시청했는데요. 확실히 한국의 드라마는 중국이 모방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한국의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 음악, 음식까지 다양하게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한국의 문화는 은정이 자부심을 가질 만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의 문화들을 경험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져서 졸업하기 전에 꼭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소피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은정 같은 학생이 한국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소피아님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나중에 한국으로 꼭 놀러오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탐험이었습니다.